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안이 올 여름까지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역외 탈세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시작된 동부관광의 노사 분쟁이 타협점을 찾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6월 15일에 있을 먹자골목 한식축제가 커뮤니티 보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15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뉴욕시 지하철 사망자가 올해는 벌써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이민개혁 8인위원회를 비롯한 양당은 밤낮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민개혁법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일각이 여삼춥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민개혁법안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면서 여름이 가기 전에는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스페인어 방송 텔레문도 유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 초 상원에 법안이 상정된다면 올 여름이 끝나기 전에 이민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청 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업계와 노동계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놓고 아직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법안 처리가 무산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종결짓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은 만약 의회에서 법안 처리에 실패할 경우 독자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에릭 켄터 하원 원내대표도 어제 팍스 뉴스에 출연해 포괄적 이민개혁은 쉽지 않겠지만 막중한 임무라며 충분히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역외 탈세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해외 은닉 계좌 문제로 낙마하면서 또다시 거론된 문제인데요. 한국 정부는 은닉재산과 불법 탈세 자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해외 은닉자금의 규모가 늘고 있습니다. 2008년 30건에서 지난해 202건으로 해마다 적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세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적발된 역외 탈세는 모두 537건, 세금 추징액 2조 6,218억 원입니다. 한국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역외 탈세 의심 기업들의 해외 거래는 물론 개인들의 계좌까지 정밀 검증해 변칙적인 금융이나 자본거래, 해외 재산 은닉을 샅샅이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기획 점검에 착수해 역외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고액 자산가 등이 해외에 숨겨둔 재산은 무려 7,79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알려진 페이퍼 컴퍼니만 5,000개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역외 탈세가 급증하자 한국 정부는 10억을 넘으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해외 계좌에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동부관광 소속 가이드들은 회사의 부당한 처우를 주장하며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노사 간의 분쟁이 시작됐는데요. 노사 간의 분쟁이 합의점을 찾으며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노사 간에 충분한 대화가 없었던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부관광 소속 가이드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10일 동안의 노사 분쟁이 원만한 타협점을 찾으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동부관광은 가이드들이 주장한 근무시간 조작으로 인해 생기는 부당한 임금 문제와 투어 후에 이뤄지는 사후 정산 등의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던 35명의 동부관광 소속 가이드들도 전원 복직됐습니다. 동부관광은 노사 분쟁으로 인해 가이드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했던 근무수당도 모두 지급한 상태입니다. 럭북 일하시는 가이드분들이 일하시는 시간도
시간, 일한 근무 시간을 가이드분들도 그리고 회사 측도 아주 그 일한 시간에 서로 그 어떠한 조작 행위가 없도록 서로 결의를 했고 약속을 다짐을 받았고요. 동부관광은 가이드들과 협상 조건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많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노사 간의 관계가 더욱더 확고해지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그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사와 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가지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없어서 지금까지 오해 관계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서로 대화를 하면 다 풀리는 거기 때문에 동부관광은 현재 일부 무리한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광 상품을 개선해 가이드와 버스 기사가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금원계입니다. 먹자골목 한식축제가 오는 6월 15일에 열립니다. 퀸즈 플러싱이 한식 세계화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각오인데요. 한식 세계화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 보드 세븐은 어제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 41 애비뉴 선상 149 플레이스에서 150가 사이에서 오는 6월 15일에 열릴 한식 거리 축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먹자골목의 한식 거리 축제를 통해 한식의 맛과 한국 문화의 멋을 타인종에게 알리겠다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런킴 뉴욕주 하원 의원과 피터쿠 뉴욕시 의원도 커뮤니티 보드 세븐에 편지를 보내 행사가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류재봉 퀸즈 한인 회장은 커뮤니티 보드 세븐이 행사 취지에 크게 공감하고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한식 거리 축제는 뉴욕의 대표적인 한식당가인 먹자골목을 한식 세계화의 전초 기지로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가 추진하고 퀸즈 한인회가 주관하는 한식 거리 축제는 한식 먹거리 장터는 물론 씨름대회와 싸이의 말춤 컨테스트, K-팝 댄스, 밴드 공연, 전통 민속요리, 그리고 풍물 등 각종 공연과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됩니다. 또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 홍보 전용 부스가 설치돼 타인종들에게 한국 소개책자와 부채 등을 나눠주며 한국을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행사 당일 하루 동안 Q15번 버스는 우회해 운영됩니다. BBCN은행이 은행안을 미술작품들로 꾸며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방했습니다. 작은 정성으로 고객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려는 노력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은행에 들어서자 벽 곳곳에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은행원과 마주 대하는 창구 카운터도 금융 거래를 의논할 사무실도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 것 같은 회의장도 모두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은행 전체가 작은 갤러리로 변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BBCN 전 지점에선 이렇게 은행 업무를 보며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실 손님들이 은행에 오시면 은행 업무만 보시고 그냥 바삐 가시잖아요. 그래서 좀 오셔서 그림도 좀 보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고객 은행에 들어오셔갖고 차도 좀 한잔 하시면서 좀 색다른 분위기를 하면 혹시 손님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갤러리도 소속 작가들에게는 전시 기회를, 지역 주민들에게는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그 학생들과 또 작가들에게 문화예술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여기 오는 손님들이나 한인 그 교민 자체에도 문화를 더 알게 해주고 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BBCN 은행은 어제 플러싱 지점을 시작으로 다음 달엔 뉴저지 에디슨과 포트리 지점, 뉴욕 베이사이드 지점까지 차례로 갤러리 오프닝 행사를 열며 앞으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열린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시 지하철 사망자가 15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1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민들의 원성은 자자하고 안전장치 설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발표한 지하철 사고 조사 결과 최근 3개월간 승객 44명이 지하철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이 중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년간 부상자 141명, 사망자 55명이었습니다. 지난 26일에도 어퍼 웨스트사이드에서 생일날 친구와 선로로 내려가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가려던 18세 이람 암스트롱이 진입하던 지하철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부쩍 지하철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스크린도어 설치를 주저하고 있고 시민들에게만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시민을 비롯한 단체들은 지하철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승객 안전을 도모하는 단체인 오퍼레이션 라이프 세이버는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는 스릴을 즐기는 승객도 있고 일부 10대에서는 선로를 건너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것이 전통으로 여겨지는 곳도 있다며 지하철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명문대 합격률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자금 지원 정책을 대폭 늘려 지원자가 몰렸기 때문이라지만 경쟁률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등이 어제 올가을 입학할 정시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하버드는 지난해 5.9%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35,023명 가운데 5.8%인 2,029명만을 선발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합격률이 2배로 줄어들었습니다. 윌리엄 피츠시몬스 입학 재정 지원처장은 올해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렸기 때문이라며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예산을 늘리는 정책을 시행해 많은 인재들이 지원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상 최저 합격률을 기록한 것은 하버드뿐 아니라 예일의 경우에도 29,610명 중 1,991명에게만 합격을 통보해 합격률은 6.7%였습니다. 지난해 6.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7.4%였던 컬럼비아도 6.9%로 역시 사상 최저치를 보였으며 이 밖에 프린스턴 7.3%, MIT 8.2%, 듀크 9.9% 등이었습니다. 한편 교육 전문가들은 바라던 학교에 합격을 못하더라도 특기 대기자 명단에 들었다면 자신이 지원 당시보다 발전했음을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시에서 담배 최저 가격제가 입법 추진 중입니다. 담배 한 갑당 최저 $10 50센트 이하로는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인데요. 주로 청소년이나 저소득층을 겨냥한 시민 건강 증진 정책의 일환입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임기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시민건강 증진책의 일환으로 최근 시의회에 입법을 요청한 담배 최저 가격제는 시내 일반 담배 판매업소에서 한 갑당 최저 $10 50센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는 블룸버그 행정부의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시사하는 동시에 금연 의지가 비교적 낮은 청소년들과 저소득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도로 풀이됩니다. 관련법이 통과되면 담배 제조업체가 특별 할인된 담배를 스페셜 팩으로 묶어 팔거나 쿠폰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 전문가는 담배 최저 가격제는 흡연을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거대 담배 제조업체들은 최근 수년간 담배 소비를 늘리기 위해 공격적인 판매를 시도하고 있어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시장 선거에서 맞붙게 될 에릭 가세티 후보와 웬디 그루엘 후보가 본격적인 결선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흑인 커뮤니티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농구 스타 매직 존슨까지 참여한 뜨거운 경쟁을 보였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흑인 커뮤니티가 자리 잡고 있는 사우스 LA 지역. 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될 두 후보가 흑인 유권자 표심 확보를 위해 불꽃 튀는 레이스를 펼칩니다. 특히 가세티 후보는
흑인 커뮤니티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존 페리 시의원의 공식 지지를 받아내며 레이스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I believe Eric Garcetti is the right person and he will do the right thing for all the people of Los Angeles. Jan Perry represents more than a name. She represents a community, and I'm very proud to have that community. 가세티 후보의 경우 다음 달 8일 한인 커뮤니티에서 마련한 기금 모금 행사에도 참석해 흑인 커뮤니티에 이어 한인 유권자 표심 확보에도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에 질세라 가세티 후보에 맞서는 웬디 그루엘 후보 역시 전 NBA 농구 스타 매직 존슨의 오늘 지지로 팽팽한 대립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Because we need jobs for our people, not just here in South LA, but all over the city. And she has the expertise to do that. To create jobs and deliver results. And that's why it's so important to me to be endorsed by Magic Johnson, who has been. 그루엘 후보는 최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또 라틴계 정치인 글로리아 몰리나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와 흑인 정치인 마크 리들리 토머스 슈퍼바이저 등의 지지를 받아내며 소수계 커뮤니티 표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A 시장 자리를 놓고 5월 21일 결선을 치르게 될 두 후보가 오늘 흑인 커뮤니티 지지를 통해 앞으로 선거운동에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는 미국 속 유럽 마을. 유럽풍의 아름다운 마을을 보면 여기가 정말 미국인지 모르겠네요. 햇살 부서지는 운하 위로 카약 한 척이 고즈넉히 흘러갑니다. 이탈리아 베니스를 빼다 박은 이곳은 사실 미국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근교의 이 마을은 1905년 이른바 유럽 붐이 일면서 이런 운하를 팠고 실제 곤돌라까지 운행했습니다. 대공황 이후 관광객이 썰물처럼 빠지자 이 노른자 위 땅에 고층 빌딩을 올리려는 부동산업자들이 몰렸습니다. 주민들은 3층 이상 건물을 짓지 않는다는 자치 규약을 만들어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You can only build 3 stories maximum, 35 feet. 미국 속 이탈리아라는 입소문이 돌면서 이젠 한 해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부자 마을이 됐습니다. LA에서 차로 3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특이한 마을이 나타납니다. 1900년대 초부터 미국으로 이주해온 덴마크인들이 모여 사는 정착촌 솔뱅입니다. 마을 입구부터 온갖 느낌이 남다릅니다. 색채 때문입니다. 우체국도, 서점도, 심지어는 공중전화 부스까지 동화 속 세상으로 빨려 들어온 듯 강렬한, 때로는 부드러운 색감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Buildings, the flowers, the arrangements, all the paintings, architecture, everything. 솔뱅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덴마크 출신 예술가, 교육자, 상인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낙농국가인 고국의 따뜻한 정서를 그리워하는 여론이 일었고 결국 삭막한 미국의 콘크리트 숲 가운데 유럽풍의 아름다운 마을이 탄생한 겁니다. In reflection to what the Danish town is like. I think, like I said, the city council for building permits is very strict. 이런 솔뱅의 매력에 덴마크 왕과 왕비는 물론 마릴린 몰로 등 유명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차로 1시간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번엔 스페인의 풍광이 펼쳐집니다. 18세기 말 스페인 이주민들의 정착촌 산타바바라는 새하얀 벽, 주홍빛 기와지붕 등 남부 유럽의 정취가 물씬 풍년합니다. 연간 1조 원의 관광 수입을 올려주는 이런 풍광은 주민 모두의 공동 재산입니다. Probably have to go through a lot of channels to get that done. Pretty impossible to change. 주민 스스로 지켜낸 미국 속 옛마을, 삭막한 콘크리트 숲에서 만난 뜻밖의 반가운 손님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월드리포트 김성우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퀸즈 플러싱 백구경찰서는 지난 22일 새벽 12시 5분쯤 플러싱의 한 주택에서 한인 33세 이모 씨가 자신의 부인 진모 씨와의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은 왼쪽 눈과 이마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고 이 씨는 현장에 출동한 가정폭력 단속팀 소속의 한인 제니퍼 김경관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브루클린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까지 16대 회장선거 후보 등록 접수를 마감한 결과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김성환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임시 대행 체제로 한인회를 이끌고 있는 역대 회장단은 긴급 모임을 갖고 회장 선출 때까지 한시 운영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종선 전 회장이 위촉됐습니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데님데이가 다음 달 24일 오전 11시 뉴욕 시청 앞에서 열립니다. 이날 참가자들의 청바지 착용은 필수입니다. 맨해튼 보로청이 4월 성폭력 방지의 달을 맞아 시행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01년 이탈리아 성폭력 관련 재판에서 피해 여성이 청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서 유래됐습니다. 3억 3,800만 달러 파워볼 잭팟 당첨자가 아동 양육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퍼세이 카운티 셰리프국은 당첨자 패트로 쾌자다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29,000달러라며 빠른 시일 내 돈이 회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복권국은 당첨자가 채무 기록을 확인한 다음 이를 제하고 당첨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만간 밀린 양육비는 회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고 포근하겠으나 점차 구름이 늘면서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점차 흐려지겠으며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도 흐리고 오후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